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원인이 주사기의 재사용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좀 논란이 됐던 C형 간염 집단 감염 원인, 그 주사기의 재사용 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 자체가 의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국가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만 맡겨놔서는 안 될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적 기구로서의, 공적 역할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주사기를 다시 사용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사기 한 개 가격이 한 1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충격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의사로서 사실은 어떤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될 사람이 고작 100원, 200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재사용이라고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게 이 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는 그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법조항이 없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의료법상 이렇게 재사용을 했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격정지 1개월까지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다른 것보다도 만약에 그러면 재사용을 해서 사람이 이번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간염이라고 하는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고 그중에 일부는 거의 난치병 수준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떤 법원의 판례나 어떤 우리 법정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의료상의 과실, 그러니까 예. 부주의 정도로 봐서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로밖에 처벌이 안 될 것으로 보여요. 예. 설령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사기 자체를 재사용한 거는 그냥 자격정지 정도로 끝나고 예. 그것 때문에 간염에 걸렸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가 된다면 이게 굉장히 처벌이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선진 외국의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뭐 일반적인 어떤 사례라기보다 미국 같은 경우 2013년도에 네바다주에서 한 의사가 예.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처럼 간염에 9명 가량이 전염되는 일이 있었고 그중에 2명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때 미국 법정은 뭐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2급 살인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주의해서 어떻게 사람이 실수로 죽었다고 본 게 아니라 일부러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예. 무기징역형에 처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강력한 제재 법안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의료보험 사기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민형사상의 각종 제재를 했고 예. 보험회사에도 이런 정도의 것을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5억 달러에 이르는 그 배상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예. 그 다나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가운데 지금 78명이 C형 간염에 이제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뭐 보상 같은 걸 받는 게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다나의원 측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소송을 통해서 네.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떤 절차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하고요. 예. 만약에 그러니까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현재 다른 것보다 현재 다나원의 어떤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의료분쟁 조정을 이용해서 대불 배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국가가 이제 의료기관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의 배상은 그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만 이게 현재 C형 간염 이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뭐 합병증이 있었다거나 지금 C형 간염 이외에 다른 질병들에도 또 감염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까지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죠. 예. 왜냐하면 환자가 그게 다나의원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역학조사를 민간인이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민사소송 같은 거는 가능하겠죠. 민사소송,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거,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C형 간염이 전염됐다는 게 밝혀진 것 정도는 충분히 이미 네. 배상받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이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확인한 뒤에 주거 침입죄로 고소한다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자신이 함께 살고 있었던 집에 네. 상대방을 불러들여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거를 주거 침입죄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예.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일단 이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간통죄는 고소할 수 없다는 게 있고 예. 주거 침입죄로라도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행위라든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혹시라도 밝혀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민사상 이혼 청구라든가 혹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부녀하고 바람난 목사가 주거 침입죄로 형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 예. 그 유효했던 때 범죄를 저질러서 사실은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예. 재심 청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위헌 결정 이후에 재심 청구를 해서 간통죄에 대해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을 받았지만 주거 침입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서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를 받았죠. 예. 주거 침입죄는 아무래도 간통죄에 비하면 좀 처벌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법정형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 간통을 하기 위해서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은 범죄는 되지만 그 전체 주거에 머무르는 사람 중에서 뭐 일부지만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어쨌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 중에서도 중형으로 다스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렇군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대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그 수험생과 부모 모두 지금 긴장하고 있을 텐데 허위 경력을 만들어서 그 아들을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어머니 재판에 넘겨졌다. 예, 그게 2013년에 있었던 일인데 예. 이 어머님의 잘못된 모정이었던 거죠. 이 아들을 한의대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상담을 해서 찾아낸 방법이 입학 사정관제를 남용하는 거였던 거죠. 예. 그 아들이 뭐 수상 경력이라든가 봉사활동 경력 같은 것을 허위로 만들어내서 그 허위로 만들어낸 서류를 통해서 대학의 입학 사정관을 속였던 겁니다. 예, 그 허위 사실이 드러난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또 이제 현직 교사들이 가담을 했었다는 것이 예. 좀 굉장히 이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 교사가 본인이 대신 시를 4편 정도를 써줘서 예. 그거를 내보내서 금상을 받기 위해서 그 수상 경력을 냈었고 예. 다른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 문제가 된 학생 말고 다른 학생을 이런 어떤 대회에 내보낸 다음에 예. 그 학생의 이름으로 내보낸 거죠. 그래서 수상 경력을 이 학생이 쓸 수 있도록 도와줬던 예.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은 또 어떤 처벌을 그 받게 선생님들이 이제 금품을 받고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 이 문제 어머니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지난 2014년인가 이미 대학에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격이 취소되나요? 업무 방해를 한 형태가 됐고요. 예. 이 서류들은 그렇게 된다면 말씀드린 형태로 조작된 건 무효 처리가 되겠죠. 만약에 무효인 서류를 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예. 유죄 판결로 확정이 되면 대학 측에서는 입학을 취소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